안녕하세요. 왜 우유를 꾸준히 마시는데도 뼈가 약해질까요? 왜 작은 충격에도 쉽게 삐걱거릴까요? 왜 권장량을 채웠는데도 골밀도가 오르지 않을까요? 저는 30년 동안 칼슘 흡수와 뼈 대사를 연구해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지난 30년간 연구실에서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뼈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 골밀도 변화를 추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칼슘은 단순히 먹는 양이 아니라 흡수와 활용이 핵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 한두 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유 속 칼슘이 정말로 뼈까지 도달하려면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시니어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분명히 칼슘을 챙겨 먹는데 왜 뼈는 약해지는지, 왜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칼슘이 진짜 뼈로 가는 방법과 일상 식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상식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우유만 열심히 마시는데도 뼈가 약해져서 고민이신 분들, 칼슘 보충제를 먹어도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뼈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언제든 개선할 수 있거든요.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함께 나누면서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인의 어머니 72세 이정수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정수님은 정말 모범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우유 2잔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고 칼슘 보충제도 빠뜨리지 않고 드셨거든요. 본인은 뼈 건강에 문제 없다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신 거예요. 평소 같으면 며칠이면 나았을 텐데 이번엔 회복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골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던 겁니다. 칼슘을 그렇게 열심히 드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칼슘을 먹기는 했지만 흡수와 활용을 놓쳤던 거죠. 이정수님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우유와 함께 드시는 음식들이 문제였어요. 짠 김치와 젓갈류를 매일 드셨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뼈는 조용히 약해지다가 갑자기 골절로 찾아오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골밀도가 떨어지는 건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늦게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다행인 건 올바른 식품 선택과 작은 습관만으로 누구나 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정수님도 지금은 식단을 바꾸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신 뒤 골밀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셨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단순히 칼슘만 많이 먹으면 된다는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뼈를 살리는 황금 식단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뼈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뼈를 약하게 만드는 일상 속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숨어있는 위험들이 정말 많거든요. 가장 흔한 첫 번째 문제는 우유만 믿는 습관입니다.
우유 한 잔에는 칼슘이 200mg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니어분들의 권장량은 하루 700에서 1200mg입니다. 우유 두 잔으로는 절반도 채우기 어렵죠.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니어의 80%가 칼슘 권장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우유만 드시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제가 만난 68세 김영호 님도 그런 경우였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유 두 잔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는데 얼마 전에 척추 압박 골절이 오셨거든요. 본인은 칼슘을 충분히 드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우유는 좋은 칼슘 공급원이지만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입니다. 멸치가루, 케일, 강화두유, 두부 같은 다양한 칼슘 식품을 함께 드셔야 해요.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으니까 대체 식품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우유 외에 어떤 칼슘 식품을 챙기고 계신가요?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별로 없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입니다. 짠 음식을 자주 드시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짠 음식 때문에 다 빠져나간다면 의미가 없겠죠.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집단일수록 골밀도가 현저히 낮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이 특히 이 부분에서 취약하시거든요. 74세 최은희님의 경우를 보면 젓갈과 찌개를 매일 드시는 분이셨어요. 맛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20%나 낮았어요. 칼슘은 충분히 드셨는데 나트륨 때문에 다 빠져나간 거죠. 국물은 반만 드시고 반찬은 가능한 한 싱겁게 드세요. 대신 멸치가루나 들깨로 감칠맛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속에 숨어있는 나트륨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것들에 나트륨이 정말 많거든요. 혹시 오늘 드신 음식 중에 짠 반찬이 몇 가지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뼈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할 때 더 단단해져요. 이건 정말 중요한 원리인데 뼈에 적당한 자극이 가해져야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는다는 거예요. 대한골대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빠르게 걷기와 계단 오르기만으로도 골밀도 상승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나와 있어요. 특별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70세 박성호님은 매일 집안에서만 지내시는 분이었어요. TV 보고 신문 보고 낮잠 자고 하시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거든요.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T점수가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이 정도면 심각한 골다공증 상태인 거죠. 하루 30분씩만 빠르게 걸으시고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관절이 약하시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보행보조기를 활용해서 체중을 분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하루 몇 분이나 걸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10분도 안 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번째는 단백질 부족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의 기본 구조가 약해져서 칼슘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요.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단백질이 뼈의 기본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칼슘이 붙는 구조예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시니어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체중 1kg당 1g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60kg이시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76세 오정자님은 밥과 김치 위주로만 식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고기나 생선은 거의 드시지 않으셨거든요.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근육량과 골밀도가 동시에 줄어드는 문제가 생겼어요. 두부, 생선, 달걀 같은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을 매일 일정량 챙기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고단백 식단을 하시면 오히려 칼슘 배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하루에 얼마나 드시고 계신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생각보다 부족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비타민 D 부족입니다. 칼슘이 뼈에 들어가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해요. 마치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흡수가 안 돼요. 한국 노인 중 70%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실내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은 더 심각하죠. 69세 장성규님의 경우를 보면 햇볕을 거의 쬐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피부가 타는 게 싫다고 하시면서 외출도 잘 안 하셨거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슘 수치는 정상이었는데 골밀도는 낮았어요. 비타민 D 부족 때문이었죠. 하루 15분 정도만 햇볕을 쬐시거나 달걀 노른자, 연어 같은 음식으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름철에 장시간 노출되시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햇볕을 하루에 몇 분이나 쬐고 계신가요? 요즘은 실내에만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누적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뼈를 살리는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뼈 건강을 살리는 생활 실천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연구실에서 직접 확인한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먼저 칼슘 폭탄 음식들을 제대로 챙기는 방법입니다. 멸치가루, 케일, 치즈, 강화두유, 두부는 칼슘 밀도가 높고 활용도도 좋은 식품들이에요. 이 중에서 멸치가루는 정말 놀라운 칼슘 공급원이거든요. 100g당 2000mg이 넘는 칼슘이 들어있어요. 케일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칼슘 함량이 엄청나요. 우유보다 흡수율도 더 좋고요. 치즈는 농축된 유제품이라 칼슘 밀도가 높습니다. 강화두유는 인위적으로 칼슘을 첨가한 제품이니까 일반 두유보다 칼슘이 훨씬 많아요. 다만 멸치가루는 나트륨 함량이 많으니까 반찬은 싱겁게 하셔야 해요. 멸치가루로 감칠맛을 내면서 소금은 줄이시는 거죠. 매일 이 네 가지 식품을 골고루 섞어서 드시면 권장량 충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자주 드시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마 두부 정도는 드시겠지만 나머지는 잘 안 드실 거예요. 두 번째는 흡수율을 높이는 식단을 짜는 방법입니다. 칼슘은 비타민 C, 비타민 D, 산성 식품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크게 올라가요. 반대로 카페인, 탄산음료, 나트륨은 흡수를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부 요리를 하실 때 레몬즙을 조금 넣어 보세요. 산성 성분이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치즈와 토마토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조합이에요. 토마토의 비타민C가 치즈의 칼슘 흡수를 높여주거든요. 반대로 커피나 홍차는 칼슘 식사 직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최소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탄산음료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오늘은 어떤 조합으로 드셨나요? 대부분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드시죠. 세 번째는 하루 황금 식단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이상적인 식단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치즈 오믈렛과 두유, 점심에는 멸치가루 밥과 케일 된장국, 저녁에는 두부버섯 들깨탕과 청경채 닭볶음 같은 메뉴들이에요. 이렇게 드시면 하루 칼슘 권장량을 무리 없이 채울 수 있어요. 각 끼니마다 300mg씩 나눠서 드시는 게 흡수에도 더 유리하고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과식을 하시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져요.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300mg씩 나눠 드시면 하루 900mg이니까 권장량에 근접하죠. 세 끼 중에서 어느 끼니에 제일 신경 쓰시나요? 아마 저녁에만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번째는 간식으로 칼슘을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검은 콩, 그릭 요거트, 아몬드 같은 간식들이 칼슘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좋은 식품들이에요.
특히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과 칼슘이 더 많이 들어 있어요. 아몬드도 놀라운 칼슘 공급원이거든요. 한 줌 정도만 드셔도 상당한 양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검은 콩은 칼슘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도 들어 있어서 뼈 건강에 이중으로 좋습니다. 다만 가당 요거트보다는 무가당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당분이 많으면 칼슘 흡수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요거트에 아몬드와 검은 콩을 섞어서 간식으로 드시면 정말 좋은 칼슘 보충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늘 간식으로 어떤 걸 드셨나요? 과자나 단 것만 드시지는 않으셨겠죠?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을 때 밀도가 올라가요. 이건 정말 중요한 원리인데 운동을 통한 자극이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효과가 반감돼요.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골절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빠른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매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 3회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무리해서 매일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몸을 얼마나 움직이셨나요? 집안일도 운동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챙겨도 뼈는 놀랄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보통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골밀도 검사에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유만 믿는 잘못된 상식과 달리 뼈를 지키려면 흡수율과 식단 구성이 핵심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은 무조건 우유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드셔야 한다는 걸 확인했죠. 나트륨 과다, 운동 부족, 단백질 결핍, 비타민 D 부족 같은 요인들이 조용히 뼈를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누적되면 정말 큰 문제가 되거든요. 반대로 멸치가루, 케일, 치즈, 두유, 두부 같은 칼슘 폭탄 음식들과 흡수를 높이는 습관만 제대로 실천해도 뼈 건강은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생각보다 구하기도 쉽고 요리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오고 회복이 늦어져서 거동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골절이 한번 오면 두려움 때문에 더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근육량까지 줄어들어서 악순환이 반복되죠. 특히 척추 압박 골절이나 고관절 골절이 오면 일상생활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져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하지만 올바른 식단과 습관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골밀도가 올라가서 훨씬 활기찬 생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6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뒤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장거리 걷기도 부담이 없어져요. 무엇보다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활동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골밀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골절 위험도 크게 줄어들고요.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게 골절인데 이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어요. 건강한 뼈는 건강한 노년의 기본이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밥 위에 멸치가루 2숟가락을 올려보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하루 칼슘 섭취량이 200mg 이상 늘어나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멸치가루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밥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짠맛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반찬을 조금 싱겁게 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른 식품들도 추가해 보세요. 케일을 된장국에 넣어 보시고 간식으로 아몬드를 드셔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해요.
하루 이틀 열심히 하시다가 포기하시면 소용없거든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뼈 건강을 해치는 숨어있는 생활 습관들을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습관 중에도 실제로는 뼈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외의 함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운동 방법도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 거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뼈 강화 운동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멸치가루부터 시작하실 건지 아니면 운동부터 시작하실 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계획을 들으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